자, 계약 해제 보십니다. 계약의 해제권은 단독행위고 형사권입니다. 나 계약을 한다. 그럼 그럼 끝난 거예요. 예? 자, 그래 성질을 보시면 형사권이고 단독행위입니다. 자, 해제권의 종류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 있습니다. 약정을 받아도 둘이 특약하는 거고, 법정은 특약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해준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별 개념은 합의해제 있습니다. 자, 합의해제는 이런 뜻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었어요. 이 376페이지입니다. 구별 개념 합의해제 376. 어디에 오셨었어요? 자, 합의해제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 매매가 됐어요. 약정했어. 너 만약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2배 주거나 계약금 포기하고 약정한 거예요. 약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도 그냥 자동으로 된 게 아니고 반드시 약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쓰는 약정이 대표된 게 뭐예요? 약정 해제권을 쓰는 겁니다. 약정 해제권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약정했다 치더라도 뭐냐, 매도인이 매수인 간에 그런 거예요. 매수인아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가 손 떼고 둔 거라 내가 팔지 못하겠다. 한 번만 용서해줘. 라고 하니까 우리 알았어 하는 거예요. 그럼 합의해제 되는 겁니다. 둘 사이 합의로. 그러니까 합의되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이겼으니까. 불법행위도 아니에요. 이제 손해배상 청구 못하거나 또 이자 받은 이자도 받지 못합니다. 왜? 상대방이 알았어 불쌍하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게 합의해제. 네? 그래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합의해제는 1항을 보시면 548조 2항에 이자 반환 적용되지 않고 손해배상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해제권은 규정하지 않고요. 단 둘이 합의해제했기 때문에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는 안 되겠죠? 그거 아니에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 의사도 안 끄고 둘이 마음대로 해제는 못 하잖아요. 첫 번째, 이자나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되고 채무 불이행도 안 되고 법정 해제권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해제권, 해제 조건과 실권 약관이 있습니다. 해제 조건은 우리가 정기 조건, 해제 조건 있죠? 그 해제 조건과 우리가 배우는 해제권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같은 해제여도 그 해제 조건부하고 우리가 말하는 계약 해제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실권 약관은 그 옆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써있잖아요. 뭐라고 써있어요? 자동 해제 조건으로 써졌네요. 자동 해제. 여기 그 밑줄 치실 때는 볼펜은 상관없는데요. 샤프를 하거나 볼펜하고 현관펜은 쓰지 마십시오. 아직 현관펜은 쓰지 마세요. 나중에 지저분해갖고 이제 머리 터져 올라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현관펜 쓰신 분들은 그냥 가능한 다음부터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볼펜은 귀찮으시면 볼펜 쓰시고, 그 다음에 샤프 시험이 좋습니다. 왜냐, 지금은 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시험 남겨주고 이틀 3일 만에 이 책을 다 한 번에 다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니까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요. 기출 문제도 풀어도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은 알지만 그때 가서는 앞부분은 뒷부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이틀 이내에 다 복습해야 되니까 판례도 키워드 핵심. 그래서 내가 몇주 천왕이 그 핵심. 내가 근데 그거는 잘 기억했어요. 잘 기억해. 눈으로 넘어가는 거고, 내가 기억하지 않은 것만 현관폰으로 쓰든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쓰든지 해야 나중에 축축축 읽으면서 판례가 쭉 나오면 핵심 단어만 해서 기냐 아니냐 인정하냐 이런 것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두 줄을 벗어나지 않아요. 많으면 세 줄. 보통 두 줄이 다 끝나니까 판례 내용은 많잖아 내용이.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읽고 나와야 되니까 막 하면 나중에는 다 중요하니까 이게 어디 있어요. 못 잡아요. 진짜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다 중요하고 모르니까 다 치지만 중요합니다 할 때는 그걸 중요 치시고,
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나를 봐도 그거 잘 알아. 그럼 그때는 이제 평가표로 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은 다 쭉쭉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하루 동안에 이거를 이틀, 3일이나 책 6권을 처음부터까지 다 훑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집중력이 필요하고 되게 힘들어요. 내일이 시험이 오늘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파가 못 일어난다고. 멍해요. 안 된다고. 그래서 가능한 치지 마시라고. 아셨죠? 이 책을 보려면 핵심만 딱딱 보고 넘어가야 돼. 그때 가서 이제 이해독통도 할 때 탁탁탁 문제 풀이까지 한 다음에 읽으면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구나. 그런 게 내가 핵심 내용에 딱딱 쳐주는 게 좋아요. 아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아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이제 이걸 알아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거 나온다니까요. 본인이 아는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내가 알아. 그럼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분들한테는. 이걸 내가 중요한데 이게 어려워. 그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 체크를 해줘야 나중에. 그래야지 처음부터까지 쭉 한 2시간에 처음부터까지 다 읽을 수 있어야죠. 많이 민법은 좀 번수가 있으니까 한 4시간. 4시간 정도 해도 우리가 10시간 공부해도 6번이 뭐 이틀은 잡아야 돼요. 이래로 가는 거예요. 기본소만 본더라도. 근데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 4시간 처음부터까지 4시간 읽으려면 진짜 똥 오줌 안 싸고 딱 이제 4시간 다 읽어야 되는데 되게 힘들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치지 마시라고. 헷갈려갖고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실권 약관은 자동 해제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 해제는 뭔 말인지 알겠죠? 네가 이리 따위 행동을 하면 해제권을 행사하겠다.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실권 약관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중도금 있죠? 기억번. 중도금을 약정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모의로 했다는 약정이 있죠?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하겠다라는 특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동 해제 되냐? yes, 됩니다. 하지만 잔대금은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했잖아요. 왜요? 이유가 동시에 항변권이 기회조차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시면 잔대금을 지급기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하는 약정은 매수인이 약정기한을 도과했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져. 그래서 이행지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행지체가 빠진 것이 아닌 한 자동 해지면. 그러면 이행지체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동시에 해용만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동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듯이 그런 거 이해되시죠? 말인지 잔금까지 동시에 항변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잔금까지 자동해제는 자동해제되지 않는다고요. 아까쯤에 자동채권은 상계도 그랬잖아요. 자동채권을 상계해버리면 아예 동시에 이행 항변권 자체를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도 마찬가지. 네?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취소와 해제는 자, 취소 해제 다른 점은 거기 효과 있죠? 효과에서 뭐라고 하면 선악을 불문하고 원상 회복이 됩니다. 차이점에서 효과 있잖아요. 선의는 취소랑 외워된 거 선의는 원상 회복하면서 758초의 특칙을 보거든요. 뒤에 나오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전부 반환해야 됩니다. 자, 뒤에 나오니까 뒤에 나옵니다. 자, 넘기세요. 못 넘겨, 사람들이. 7회, 부당이득 반환 있죠? 자, 부당이득 반환. 자, 부당이득 반환 뭔 말이에요? 무효나 취소되면 전부 다 싹 원상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효나 취소나 줄 거 있으면 받을 거 다 받는다 했잖아요. 줬으면 받고, 받은 거 있으면 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원상 회복입니다. 그게 741조 2항 부당이득부터 쭉 나와 있는 게 반환 범위가 748조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부당이득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계약 해제는 538조에 대해서 그 부당이득의 특징으로 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효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줄 거 받을 걸 받으니까 선의자는 어떻게 되냐?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근데 악의자는 전부 싹 반환해야 돼요. 근데 취소나 무효는 뭐예요? 전체 법률 관계를 다 총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제는 계약으로 이루어질 해제되면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해제했는데 해제가 됐어. 그럼 해제되면 뭐예요? 원상 다 회복입니다. 싹.
계약 해제도 줄 건 받을 거 받으면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게 이것도 똑같이 원상회복이 있어요. 근데 계약으로 이루어졌을 때 원상회복 의무는 상대방의 선악을 불문하거나 그 다음에 이익이 현저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다 반환해야 돼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일반적인 무효 취소들은 선의는 현존만, 그 다음에 악이면 전부 반환해야 되지만 계약으로서 해지권을 행사해서 해제되면 똑같이 줄 거 받을 거만 똑같아요. 무효 취소 해제도 똑같습니다. 줄 거 받을 거 받은 거 똑같이 돼요. 왜? 소급에서 처음부터 없는 걸로 되니까.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걸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어지냐? 나중에 행사를 취소권을 행사하면 없어지냐? 그 행사가 일반적인 법률행위 아니고 계약을 할 수 있으면 특별하게 취소라만 안 쓰고 해제라만 영어를 특별하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다 돌려줘야 돼. 그럼 다 돌려줘야 되니까 원상회복이 있는데 요 계약으로서 이루어질 때만은 이익이 현존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선하냐 아니냐 불문하고 몽땅 전부 다 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당 이득의 특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뭐 말인지? 그래서 선악을 불문한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데 지금 못 넘기는 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찔리죠? 자, 약정해줬건. 자, 약정해주면 뭐라 있어요? 둘이 약국 특약에서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대상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약정해줬건은 해제 효과에서 저기 3번 가로 3번에 있죠. 행사 효과에서 제일 마지막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네가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만약에 약정했는데 해지권 행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면 약정 해지권 자체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둘이 약정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면 청구하겠죠. 야, 내가 앞으로 성인수술하면 이건데 성인수술하면 나 얘 계약 너 집중거 계약 해제된다. 그리고 플러스 손해배상 너 나 1억 줘. 그럼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건 뭐랬잖아. 내 전 재산을 다 줄게.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써줘야 돼. 기억나시죠? 사회상계에 반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자, 거기에서 이걸 먼저 설명해보나.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잠깐만 이거세요. 일반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합니다. 약정 해제권. 자,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얘가 중도금 주라는데 중도금 안 줘요. 잔금 치를 때는 잔금을 안 주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해지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야 새끼야 왜 중도금 안 주냐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네? 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고? 말해야 되겠죠. 왜? 여러분들 그냥 전화 받거나 뭐예요? 냉장고에다 전화 넣어놔보잖아. 네? 안 그래? 전화 받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늘 전화 어디 갔지? 이렇게 하면 핸드폰 어디 갔지 찾잖아요. 근데 중도금 날짜를 어떻게 다 기억해?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봐요. 그 사람이 잊어볼 수 있잖아요.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목적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법률행위는. 내가 팔라고 있으면 팔라고 해야 되고 살 사람은 매수하는 의도로 목적에 맞게 당사자의 의도에 맞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면 매매에서 팔거나 살려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상담이 안 했으면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안 줘라고 말하는 게 최고해야 된다. 최고한 다음에 계약을 해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권이 있냐 말 이해됐죠? 뭔 말인지 무조건 계약을 팍 해제하지 말고 최고한 다음에 물어본 다음에 해제해라. 그게 최고권이 있냐 없냐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최고권에 대해서 최고를 해지 않고 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해제권은 최고한 다음에 뭐예요? 자, 이행지차란 말은 내가 중도금 안 줘서 이행지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행지차하고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중도금 줘라, 찬도금 줘라 라고 최고하고 원래 해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약정 해제권. 우투리 약속했어요. 너 수술하면 계약 해제한다? 그럼 최고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둘이 약속한 행위를 위반하면 이미 써져 있으니까 그 최고 안 하는 게 첫 번째 약정 해적권입니까? 일단 아니 제가 여기 보세요. 그 책에 있는 것을 제가 번호 매겨줄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행 지체는 최고해야 안 해요? 최고 해야 되잖아요. 안 주고 이행 지체는 안 주고 있으니까 외적으로 해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행 지체에 빠져가 있더라도 내가 이미 사전에 거절해 본 거예요. 야, 나 죽음 너한테 안 줄란다. 그럼 안 준다는 사람한테 내가 야, 너 진짜 안 줄래라고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체고 안 한다는데. 그래서 사전에 이행을 거절하면 체고할 필요 없이 해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꼭 그 상대 팔아야 되나요? 알았어요. 해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행 지체에 빠지더라도 상대방이 사전에 이행을 거절하면 체고 없이 해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기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행위가 뭐냐면 내일 모레 결혼식인데요. 예복을 마쳐야 되는데 여복이 아직 안 왔어. 그럼 그 사람한테 너 진짜 안 줄래? 라고 최고할 필요가 있냐? 없다는 뜻입니다. 당장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최고한 다음에 그 사람 최고한 다음에 할까 안 할까를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 찾으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데 그런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는 최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약을 이행지체 빠뜨려도 특약한 경우 약속처럼 최고 안 하고 해제하기로 둘이 약속하면 특약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행 불능. 자, 콜라당 불 나왔네? 자,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어요, 지금. 전소에서. 그러면 체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할 리가, 아니, 불이를 안 하면 체고해봤자 뭐 어차피 이행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이행 불능하면 체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 불났는데 그 계약을 계속 이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목적물이 다 날아가거나 매실되거나 다 사라져버렸는데 뭔 계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체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이행 불능.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 말 뜻대로 그대로 완전하게 이행 안 하고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는 뜻입니다. 그 불완전 이행에서 추환할 수 있는 경우와 추환할 수 없는 경우인데 추환의 말은 보충해서 완전하게 만들 수 있냐? 이게 추환입니다. 완전한 보완해서 완전하게 이행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추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데 자, 뭘 설명할까? 곱빼기를 시켰습니다. 아줌마가 보통을 줬네. 불완전 이행이죠? 나 분명히 곱빼기 시켰다고 하니까요. 보통 줬어요. 자, 추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겠죠. 남아있으면 포충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명이 다 떨어졌네? 그럼 못 할 것이고. 그럼 둘 중 하나예요. 그냥 폰떡밥 먹거나, 내가 뭐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먹다가 해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불완전 추환이에요. 불완전 추환이 못하는 거니까, 아니, 불완전 이행에서 추환을 못하는 경우에는 체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으시죠? 추환할 수 있으면, 왜 곱빼기인데 보통을 줬어요? 라고 먼저 말하고 체고하고 그 다음에 안 해주면 해지하면 돼요. 맞았죠? 그래서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는 나머지 부를 채워줄 것이냐 말 것이냐. 채워줄 수 있으면 체고하는 거고 채워주지 못하면 그냥 체고 없이 해적권 행사할 수 있고.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행 불완전 부수적 이행, 아까 제가 부수적 채무 있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뭐 채무 하나 의미가 없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개. 하나 없는데요? 아닌데? 뭐 있을까? 다 했나요? 불러봐요. 약정해제. 이행 지체에서 사전 거절, 그 다음에 정기행위, 그 다음에 특약, 이행 불능, 다 했네. 불완전에서 추환 6개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에 관해서는 사정 변경 뭐냐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갑자기 원유 파동이 일어났거나 이게 사정 변경이에요. 이런 사정 변경에 의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체고하냐 안 하냐면 학설은 통설은 체고 안 하고 할 수 있다는데 얘는 이제 뺄게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통설행과 판례에 따르니까 판례 사정 변경 인정하는 견해 대립이 있으니까 이것도 뺄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몇 개? 6개. 자, 이제 그러니까 번호를 내기입니다. 378페이지. 2번에 행사의 방법 있죠? 약정 예적권에서 중간쯤에 행사 방법이 있으면 제 끝에 보면 단 최고는 요하지 않는다. 그가 1번입니다. 1번 치시고 6개 쓸라요. 그냥 쓸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그냥 줄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이행 지체에서요. 거기 제 379페이지 제일 보면 리을이 있습니다. 리을.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있죠? 거기 로마자 I 있죠? 거기에다 상대방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전에 이행 거절을 표시한 경우입니다. 2번. 넘기시고. 표시하는 거예요. 못 찾게. 저기 무슨 B 있죠? B. 제일 마지막에 B 정기행이 있죠? 그게 3번.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C 있죠? C. 특약형 경우. 그게 네 번째. 특약형 경우 네 번째. 그 다음에 이행불능 있죠? 그 이행불능이란 바로 밑에 이행불능이란 채권을 발생했죠? 이행불능에다가 밑줄 치시고 다섯 번째. 자, 넘기시고 거기에 추환이 불가능 경우 있죠? 그게 여섯 번째입니다. 불안정에 의해서 추환이 불가능. 꽃배기를 퍼뜨 있는데 미연 떨어져서 못 오네? 추환이 불가능. 그래서 됐습니까? 그게 최고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게 최고 없이 예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것처럼 약정 예적권이 있을 것이고요. 약정하지 않으면 법정 예적권이 있습니다. 약정으로도 법이 정해진 해적권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책에 다 있으니까 잘못만 쓰려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러는 게 뭐였어요? 이행지체. 계약하지 않아도 이행지체하면 채무불능으로 뭐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를 있으면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이 분류되어 있죠? 청소됐으면 또 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지권 행사할 수 없는 뜻이고. 불안전하게 이행할 경우에 불안전이 이행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완벽하게 이행해야지. 초월할 수냐 안 하냐 이에 따라서 최고하냐 해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하냐 안 하냐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아 100만 원 들어가서 50만 원밖에 안 줘. 뭐예요? 불안전 이행이잖아. 결론은 완벽하게 하니까 이행 지체에 빠진 것도 당연히 똑같은 말. 근데 굳이 따지면 불안전 이행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인데 여기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적권 인정 안 해요. 부수적 채무로 불이행한 경우는 계약, 여기는 다 계약 해적권 인정해주면 얘는 인정 안 한다는 뜻입니다. 4번은. 채권자가 지체할 때 그리고 채권자 지체 별표 위험하다면서 해적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니 이게 있어요 제목에. 그 다음은 사전 변경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문제가 발생하고 담보 책임 있죠? 우리 담보 책임에서 뭐라 있어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있거나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했거나 이런 게 담보 책임이거든요. 그 담보 책임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아까 냉장고에서 5,000원 할 때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런 관련해서 6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해지권 아니니까 요 6개에 의해서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아니 책에 달라. 뭐 쓰실 필요 없다니까. 왜 자꾸 써? 왜 쓰세요?
책에 다 있으니 그냥 목차만 쓴 거예요. 그냥 한눈에 보이게끔. 자, 378페이지에 보시면 법정해적권 있죠? 이행지체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379페이지에 1번, 379페이지 오른쪽에 동글뱅 1번에 뭐냐면 채무자가 책임을 사유로 채무 이행이 지체될 걸. 당연하죠. 그래 이행지체지 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할 것. 최고라는 뜻은 이행지체 최고해야 되겠나 했잖아요. 이행지체 최고하고 최고 안하고 불안정에는 최고한 데도 있고 최고 안한 경우도 있고 이건 최고해야 되고 사정경로도 최고하냐 안하냐 얘 다툼 있으니까 필요 없고 상고책도 최고 없이 최고해야 되고 아까 아침에 뺀 6개 나머지는 다 최고해야 된다고요. 그냥 이행을 최고 상당한 기간은 그럼 얼마만큼 최고하냐 상당한 기간 얼마나 상당하냐 한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다 최고 과다 채무는 이 말이에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했을 때 채권자가 매매 목적물이 100원인데 야 너 채무 알았으니까 너 채무 불이행으로 500원 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아 도둑놈이죠? 네. 그런 것은 채무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다 채무로 인해서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는 해제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다 채무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채무에 대해서 불이행해. 그럼 채무했잖아요. 그럼 해제권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해제는 정당한 해제냐? 아니다고요.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니 500원짜리 1,000원 손해배상 1,000원 내라는데 어떻게 미친놈이 1,000원 주겠어요?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 걔 해제를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전에 이행 거제랑 똑같이 봐버려요. 그럼 해제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과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다를 최고해서 얘가 최고해서 아무 말 안 했으니 계약을 해제한 거예요. 최고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정당한 해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에서는 저놈이죠. 500원짜리 1,000원 주라고 하는데 내가 하겠어요? 안 한다고지? 그러니까 그 타잡아서 행한 최고를 해결했는데 과하게 최고한 다음에 해제권을 발생한 경우는 그 해제권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됐죠? 뭔 말인지? 그 다음에 거기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것 보시면 이행을 사전에 이행 거절했습니다. 넘기시고 거기 2번 보시면 뭐라냐 상대방의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이행표시를 적법하게 처리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계약을 그러려면 그런 거고 다시 그런 후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최고하냐 안 하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원상태로 처리했으니까 원상태로 적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원상태로 돌아왔잖아요.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뭐예요? 이행지체에 빠졌단 말이죠. 그럴 때는 최고해야 안 해요. 당연히 최고해야지. 원상태로 돌아온 거잖아요. 사전에 이행 거절해도 내가 적법하게 도달전에 처리해놓은 도달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리했으면 이제 이행지체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저번에 했던 사전에 거절했으니까 네가 거절했잖아. 그럼 상대방은 뭐예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고. 처음으로 돌았으니까 이행지체는 온 거예요. 원칙적으로 뭘 해야 돼? 최고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시 최고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이행을 거절했으니까 그 거절한 걸 처리했으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행 거절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해야죠. 이행지체 빠졌다 하더라고. 최고 해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 오히려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자신의 계약을 해줬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거기다 그 주장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매수인은 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쓰세요입니다. 해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합니다. 자, 매도인이 먼저 이행지체에 빠졌어요. 근데 매도인이 뭐라면 네가 네 잘못이니까 내가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공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최고 안 하고 그냥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읽어볼까요? 말이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제공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자신의 의문에 가여 스스로 이행지에 빠진 후에 매도인이 스스로 이행지에 빠졌어요. 오히려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자신에 대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기다가 밑줄주세요. 계약금 상당을 공탁하여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 지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공탁해본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매수인은 이행을 최고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매수인은 최고 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왜요? 상대방이 사전 이행 거절을 본 거예요. 공탁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핵심 키워드가 계약금을 뭐예요? 상당히 계약금을 공탁했구나. 계약금을 공탁했다면 무슨 말이고 찾아가라 말라봐라 자식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전에 이행을 거절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뭐 많이 아시죠? 말 뜻이 핵심 키워드가 그거예요. 상대방의 매도 이행 재빠진 계약금을 공탁을 했을 경우에 매수는 최고 없이 계약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계약을 공탁했다는 거 말이에요. 내가 계약을 이행을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행이 거절했다. 그대로 이 판례는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이 판례 그대로 나온 걸 안 써야지 잘라서 쓸 수는 있습니다. 가나다라마에서 나고 내가 뭘까요? 마까지 갔나요? 가나다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다는 잘라서 가고 라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를 A로 바꿔요. 이거 절대 못 바꿔요. 왜냐면 다툼이 있으니까 행정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못 바꿔요. 그 용어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상당한 금액, 계약금액 여기서 바꿔서 이렇게 바꿀까요? 계약금 상당을 공탁하여라. 중도금 상당을 공탁 이렇게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니까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판례는. 이해되시죠? 뭐 말하는지. 그래서 키워드를 자꾸 기억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이 중도금 수를 거절했잖아. 그러면 게임 끝이죠. 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은 지금 1번부터 1, 2, 3, 4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봐요. 379페이지.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랬잖아요. 사정이 거절. 그 중에 얘가 1, 2, 3, 4 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이 새끼야 사전에 이행 거절했네? 뉘앙스가 풍기면 최고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몰라도 판례는. 읽어봐서 얘는 뭐 이행을 거절했네? 그런 뉘앙스가 몰라도 이행 거절의 표시가 냄새가 나면 최고 없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과감히 찍어버리면 됩니다. 자, 정기행위 아까 말했죠. 정기행위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와 일정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가령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주문한 경우. 됐죠? 예복을 주문하는데 그 다음날 했는데 이번에는 안 갖고 와요. 최고 없이 상당한 기간을 최고면 그 뭐예요? 솔라만 그냥 나 계약 해제. 자, 이게 또 헷갈리지 몰라도. 자, 봐봐요. 내가 지금 결혼식 갑니다. 내가 재혼을 해. 자, 2시에 내가 재혼을 합니다. 2시에 재혼을 하면 1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내가 뭐라 해요? 예복 맞춘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바꾸냐고? 그러면 아직 안 됐다요. 됐어, 자식아. 끊어. 계약을 내가 해지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지금 최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최고 한 거예요? 안 한 겁니까? 둘째 하나예요. 5대5예요. 마음을 다 열고 재혼을 해봐. 그러면 노래 다 나옵니다. 최고 한 겁니까? 안 합니까? 최고 안 한 거고 통제한 거예요. 해제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냥. 최고란 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진다니까요. 알려주는 거잖아. 통제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지. 그럼 최고인 것이 아니잖아. 아까 제가 뭐래 상당한 기간을 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상당한 기간이 엄마 5분이네 내가 10분 준다. 이거 상당한 기간이 안 된다고 이런 것은. 그러면은 그때 상당한 기간이란 뭐예요? 그때 달라요 이럽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복을 만들면 만약에 이게 한 이틀 남았어요. 상당히 뭐 하루 정도 오면 하루 반날 주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이순신 장으로 동사가 된다 했잖아요. 하루 줘봐요. 못 만든다니까요? 뭐 상당 기간이에요. 그때가 다르요. 한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뜻입니다. 최고한다는 말은 최고한다를 무조건 알린 게 아니라
그 최고한 경우에 상당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예? 아까 말한 우리는 최고 없이 그냥 뭐예요? 그냥 계절 계약권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이. 대충 뭔 말인지 알린다는 것 자체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무조건 알렸으니까 최고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10번을 보시면 특약할 수 있죠? 최고를 이용하는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내 이행이나 이행 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이란 그 말은 3번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 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자, 이행 불능 홀라당 날라먹었네요. 거기서 1번에 보시면 전문을 먼저 보세요. 채무자 의나 밑줄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책임 있어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채권자에다 거기 있죠. 책임 있는 사유다 몇 줄도 주시고 채권자도 몇 줄 주시고. 그러니까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해야지. 자, 채무자 몇 줄 주시고 책임 있는 사유도 몇 줄 주시고 채권자. 이게 이행 불능은 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다르잖아요, 조금. 말의 뉘앙스가. 그죠? 그러잖아요.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후발적이라고 원시적 불능, 후발적으로 뭐 책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했잖아요. 채권자가 또 책임이 있을 때고 채무자가 책임이 있을 때도 있다 했잖아요. 그게 말하는 우리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인데 얘가 우리가 말하는 이 이행 불능은 똑같이 이행 불능 홀라당 날려먹었어도 이 이행 불능이란 말은 채무자의 유책 사유로 채권자가 행하는 겁니다. 근데 채권자가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딱 정해있잖아. 채무자가 채권된다. 그래서 말 밑줄쯤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본을 보시면 채무자의 규칙 사유는 불능일 것. 그래야 이행 불능으로서 계약을 최고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은반처럼 니은반 몇 줄 쳐야 돼. 채권자의 규칙 사유나 불능은 써라가는 소리는 이 사람은 써놨어요. 채권자의 규칙 사유나 인한 불능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네,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럼 어디다 몇 줄 치냐면요. 둘째 줄에 제일 끝에 매도 있죠. 매도인의 서지셨죠? 둘째 줄에 매도인 거기서 몇 줄 주십니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행 불능이 매수인의 규칙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매도인이 의해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규칙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언제 해야 되냐? 채무자의 책임료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갑이 채권자가 이행 불능에 의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말인지 아셨죠? 그걸 바꿔서 내면 또 헷갈리실까봐. 자, 일부 불능은요. 일부 불능과 똑같습니다. 나머지 걸 할 수 있으면 하고 일부 불능으로 목적할 수 없으면 전부 계약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일부 무효가 똑같습니다. 일부 불능이나 일부 무효나 최고는 필요하지 않죠? 예. 해제권의 발생 시기는 이행 불능 시입니다. 당연하죠. 이행이 불능할 때 해제권 행사하면 되는 거죠. 자, 불완전하게 이행했다. 자, 뒤에 보시면 초안이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최고하고 해제하면 되고요. 초안이 불가능하면요? 최고 없이 해제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됐습니다. 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기 X 쓰세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계약 해지죠. 계약 해제 할 수 없다. 그런데 옆에다가 그러면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손배 청구 가능. 계약 해제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권은 법정 해제권은 해제권 인정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이 있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그려보시면 제목에 상가 분양회사의 영업권 보호 채무는 분양계약상의 주된 채무이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인 중에 합격해서 자 사무실 차리시죠? 아파트 상가에 앞에 있는 상가에다 사무실 차렸습니다.
상가 주인하고 뭐라냐? 여기다 두 사람의 공인중개 사무소를 차리는 보장으로 약정을 한 거예요. 약정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또 상가가 안 나가니까 우리가 말하죠? 경업금지 원칙에서 상대방은 또 공인서를 열어준 거예요. 임대차계 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게 불석채무냐 주채무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뭘로 봐냐? 주채무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걸 만약에 불석채무로 봤으면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 되시죠? 뭐 말인지? 그래 되시고. 자,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도 뭐예요? 채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인정한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고민할 것 없이. 채권자 지체에도 채권자 지체하면 채권 행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사정 변경 해지권 발생. 아까 말했죠? 전쟁이 일어난 거나 오늘 폭동이 일어나서 사정 변경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학통설이고요. 판례는 이 사정 변경으로 거기는 종래 통로와 종래 태도와 최근의 태도인데 일단은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일단은 그냥 읽어보시면 남이 읽어보시고 견해가 대립이 있으니까 위쳐자에 따라서 자 원래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학설을 인정합니다. 계약 해조건을 법정 해조건을 인정해요. 갑자기 원유가 폭락하다든가 그 다음에 환율이 폭등하다든가 이러면 매도인이란 미소에 대해서 계약 해제권을 인정해줘요. 학설을 인정해준다는 게 학설의 입장입니다. 근데 판례는 뭐냐면 사정 변경으로 종정 태도가 뭐냐면 옛날 기준에서 사정 변경을 해서 계약 해주고 인정한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맞았죠? 근데 최근 태도는 뭔 뜻이냐? 최근 태도는 사정 변경이란 말은 뱉었지만 이게 뭐냐면 사정 변경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해제권은 뭐 맞았죠?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인데 사정 변경으로 해제권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사정 변경으로 인정해줬냐? 그게 아니다. 이건 사정 변경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견해가 갈린다고요. 주석을 할 때. 예? 뭐? 다시 뭘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말이 이렇게 말해요. 이건 컵이요. 컵인데 컵에 물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건 담은 적이 없어. 담은 적이 없다고. 컵은 컵인데 이 컵이 물을 담지는 않았어요. 근데 판례는 컵은 컵이야. 물을 담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물컵이니까 맨 위에서 물컵이라는 물을 담아야 되는 다른 거인데 요 컵은 컵이라고 말은 했어요. 말은 했어. 컵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 컵으로서 용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물컵으로서 인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컵은 컵이란 말은 썼어. 그러나 실제로는 물을 담아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해제권을 물컵으로 인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물컵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컵으로서 역할을 보니까 물컵이 아니 말이 어렵나? 자 그러면 자 거지 같은 설명이니까 우리가 착한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정례의 태도. 정례 판례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를 인정한 적이 없대요. 가령 계약 체결 후 화폐 가치의 극심한 변동이나 시가의 상승의 계약은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정면으로 인정한 태도를 보이는데 요게 이제 재밌어. 자, 이른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였다면 신유책이 현저한 반환의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막 읽어도 모르겠죠? 다 갔어 이제. 개인적 사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말은 필요 없고. 자, 다시 382페이지. 이른바 있죠? 이른바. 거기서 밑줄 치시면 됩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던 현장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거기까지 밑줄. 자, 그거는 자, 사정 변경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사정 변경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판례가 사정 변경 계약 해제는
저 계약 승인 당시 당사자가 얘기할 수 없던 현장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해준단 말이에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해준단 말도 있고 안 해준단 말도 있고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이 말의 사정 변경 뉘앙스가 사정 변경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렇게 양 당사자의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주는 당사자의 성립 당시의 그런 주의 상황을 보면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견해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뭐래요? 사정변경을 해준다고 태도를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네? 자, 그렇게 하십시오. 네. 자, 정론 태도 이렇게 생각해요. 자,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판례는 정면으로,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사정 변경으로 인한 판례가 인정한 판례는 있다, 없다? 없다.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인정한 판례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언급은 있다. 오케이? 맞았어요? 말투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견해가 막 갈리는데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하는 인정한 사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도 없다. 다만 판례가 사정 변경으로 이런 용어는 썼다.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인정한 판례는 없다. 그럼 인정해주냐 안 했냐? 그건 알 수 없다. 그게 시험이 안 내요. 안 낸다고. 근데 시험을 왜 내냐? 그럼 뭘 낼까? 너무 억울하잖아. 383페이지에 30의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밑줄 치셔야 돼. 그래서 막 그래요. 똥개 훈련시키냐? 그러죠, 속으로. 그래서 밑줄 치세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의 의도한 의식정의에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거기 밑줄. 됐죠?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공공공개에 편입돼서 사정변경 의식을 못하는 경우에 이걸 계약을 해제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